이번에는 3.6 실험으로 실험식 결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떤 화물에 대한 이제 조성백분율이 주어졌을 때 실험식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실험식을 결정을 해 볼 건데요. 관련된 이제 장치가 지금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장치는 탄소하고 수소 분석에 사용되는 바로 연소 장치입니다. 이 연소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책에 이제 에탄올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장치 한번 볼게요. 자, 에탄올 몇 그램을 넣었습니까? 11.5g을 넣고 이제 연소를 시키는데 연소를 시키려면 이제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소가 이제 주입이 돼서 에탄올이 이렇게 연소를 하게 되면 생성물로 H2O와 이제 CO2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H2O와 CO2는 각각의 이제 이 흡수제에 의해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얻어진 H2O나 이제 CO2의 양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면 원래 이 U자간 안에 들어있는 흡수제의 양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5g이다. 그런데 H2O를 흡수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7g이 됐다. 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H2O의 양은 몇 g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2g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흡수제의 본래 있었던 질량을 이용해서 실제로 H2O를 어느 정도 얻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O2 역시도 여기 흡수제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CO2 흡수제의 기본적인 질량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CO2 흡수된 양만큼 그 질량이 이제 늘어남으로 해서 실제로 CO2를 어느 정도 얻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를 보면 H2O 몇 그램 얻어졌다라고 지금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나요? 그죠? 13.5g 얻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CO2는 몇 g입니까? 그죠? 22.0g 이렇게 얻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이 에탄올의 이제 실험식을 구해 볼 건데요. 우리가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요 반응 화학식 한번 써볼까요? 자, H2O2가 있다. 자, 이건 뭘 나타냅니까, 여러분? 이건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인데 이 과산화수소 한 분자 내에는 H 수소가 몇 개? 두 개. 그리고 O가 몇 개? 두 개.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근데 그 외에도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앞에 개수가 1이잖아요. 1이 있다는 것은 이 과산화수소가 1몰 있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면 이 H2O2, 즉 과산화수소 1몰 안에는 자, H가 두 개 있죠. 자, 두 개가 있다는 것은 2몰만큼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O도 이제 아래 첨자로 2라고 적혀져 있죠. 이거 역시도 O가 몇 몰 있다? 2몰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에탄올에 대한 실험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쵸? C와 H와 O의 몰수를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밑에 반응식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C의 몰을 알고 싶은 건데 실험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C의 몰을 알려면 C의 무슨 값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그쵸? 질량을 알아야 돼요. 근데 C의 질량은 누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냐면 CO2의 질량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CO2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C가 들어있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제 데이터, 22.0g의 CO2가 얻어졌다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일단은 CO2의 이 그램을 가지고 무엇으로 전환해 주셔야 되냐면 몰로 여러분이 전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몰로 전환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그쵸? CO2 1몰이 존재할 때 몰 질량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자,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그쵸. 여러분 주기율표를 보시고 C와 O의 원자량을 찾으신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해서 AMU 단위 대신 무슨 단위를, 그죠? 그램을 붙여주시게 되면 그 값이 결론적으로 CO2 1몰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몰 질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는 12.01이고요. O는 16입니다. 근데 O는 두 개가 있죠? 그럼 곱하기 2 하셔서 탄소의 값이랑 더해주시면 몰 질량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44.01g입니다. 자, 그럼 그램 약분이 되면서 CO2에 뭐만 남을까요? 그죠. 몰만 남게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CO2의 몰을 알아냈어요. 근데 누구의 몰이 궁금한 거죠? 그죠. C의 몰이 궁금한 겁니다. 맞나요? 자, 근데 우리 반응식 한번 볼게요. 화학식 한번 볼게요. CO2. 자, 여러분, CO2 하나, 즉 CO2 1몰 안에는 탄소가 몇 몰 있습니까? 한 개 있으니까 1몰 있는 거죠. 맞나요? 1몰에 C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CO2 1몰을 이루기 위해서는 C가 반드시 몇 몰? 1몰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호로 표시를 여러분 해주실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환산인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두 개 가능하겠죠. 자,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죠? 1몰에 CO2분의 1몰에 뭐가 되죠? C. 그쵸? 그리고 또 1몰에 C분의 1몰에 CO2. 자, 근데 여러분이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그쵸. C가 궁금한 거니까 C가 분자에 가 있는 환산인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O2 약분되니까 C에 뭐가 남죠? 몰이 남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근데 우리가 몰을 찾았을 때 여러분 미리 정리해 놓으셔도 되고 자, 여기서 이어서 먼저 몇 그램 얻어지는지도 계산을 이어서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C의 이제 몰이 우리가 이제 찾아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램으로 한 번 더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C가 1몰 있을 때 몰 질량이 얼마 되는지 역시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건 주기율표에 보면 원자량이 나와 있죠. 자, 얼마입니까? 12.01 AMU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AMU 떼고 그램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몰의 탄소분의 12.01g의 탄소. 이렇게 이제 얻어집니다. 이거 외에도 모두 가능하죠? 그쵸. 1몰의 C분의 12.01g의 탄소. 자, 둘 다 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그램이니까 그램이 분자에 가 있는 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약분하면 최종적으로 C가 몇 그램 들어있다? 6g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돼요. 즉 CO2 22.0g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탄소가 몇 그램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6g 있다. 이제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요. 수소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수소의 질량을 찾고 싶은데 자, 수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H2O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H2O를 가지고 여러분 수소의 질량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이제 수소가 이제 그램으로 주어져 있죠. 수소가 아니라 그죠. H2O가 이제 그램으로 주어져 있죠. 얼마만큼? 13.5g 맞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역시 CO2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몰로 바꿔 주셔야 되고 몰로 바꾸시려면 H2O 1몰일 때 몰 질량이 얼마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되죠. 자, 얼마입니까? 18.02g입니다. 주기율표 보시면 H 1.008, 그다음 O는 16.00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18.02g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약분하면 H2O의 몰을 구하게 된 거고, 자, 우리는 이 H2O 몰을 이용해서 누구의 몰을 찾아야 됩니까? 수소의 몰을 찾아줘야 돼요. 자, 보세요. H2O. 자, 만약에 1몰이 있다. 하나가 있다면 이 H2O 하나, 즉 1몰 안에 H 원자는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죠? 2몰만큼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우리가 이제 동등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고, 요 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환산인자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죠. 뭐뭐 가능합니까? 2몰의 수소분의, 자, 1몰의 H2O. 요거 되고요. 또 뭐 가능하죠? 그쵸? 1몰의 H2O분의 2몰의 수소. 자, 이렇게 둘 다 가능한데, 자, 우리는 지금 수소가 궁금한 거니까 수소가 분자에 가 있는 항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몰 약분되니까 수소의 몰을 얻게 된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다시 여러분이 그램을
한 번 더 계산을 해주시면 역시 수소가 1몰 있을 때 1.008g의 몰 질량 갖고 있죠. 그거 가지고 역시 환산이자 만들어서 약분해 주시면 자, H의 g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얼마죠? 그쵸? 1.51g이 얻어졌어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래 시료를 몇 그램 넣어줬습니까? 11.5g 넣어줬는데 거기 안에 탄소가 6g 들어있고 수소가 1.51g 들어있다면 나머지는 다 누구의 질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O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O의 질량을 찾으려면 11.5에다가 6을 빼주고 또 1.51 역시도 빼주셔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바로 O의 질량이 되는 거고 계산을 해보니까 몇 g이 얻어졌습니까? 4g이 얻어지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11.5g의 에탄올 안에는 C가 6g, 수소가 1.51g, 자, 산소가 몇 g? 4.0g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계산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C의 질량은 몇 그램? 6g이고 CO2로부터 출발을 하게 됐죠. CO2 안에 C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수소의 질량, 자, 얼마입니까? 1.51g. 출발은 H2O로부터 여러분 출발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는 주어져 있는 시료에서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빼면 바로 누구의 질량이다? 그죠? O의 질량이다. 얼마다? 4g이다. 라고 해서 3개의 질량이 얻어졌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질량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 자료를 이용해서 몰로 다시 전환할 수 있죠. 그래서 C의 몰을 구하면 6g을 몰로 바꿨을 때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산인자가 필요하고 C가 1몰일 때 갖는 몰 질량값 어디서 찾아와야 됩니까? 그죠? 주기율표에서 찾아서 여러분이 AMU를 떼고 그램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환산인자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식은 원래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죠? 1몰에 C는 12.01g의 C.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환산인자 2개 가능한데 우리는 몰을 원하기 때문에 몰이 분자에 가는 형태로 환산인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램 약분하면 C는 몇 몰이 될까요? 그렇죠. 0.500 몰이 되고요. 수소도 이제 마찬가지로 1.51g 환산인자 이용해서 몰을 구하면 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죠? 1.50몰이 되고 산소는 이제 4g이었죠. 역시 이제 환산인자 만들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25몰의 산소 이렇게 얻어지게 되죠. 우리 각각 이제 몰을 다 구했으니까 이걸 갖고 이제 화학식 쓸 수 있죠. 그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C 0.500, 수소 1.50, 산소 0.25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화학식 쓸 때 항상 이 원자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정수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정수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정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변을 가장 작은 값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그쵸? 0.25로 나누면 되겠죠? 0.25 또 0.25. 자, 이렇게 나누면 자, C는 몇 개? 그죠? 2개. 그 다음에 수소는 6개. 산소는 1개. 자, 근데 이런 생략하니까 결론적으로 에탄올에 대한 실험식은 어떻게 표현된다? 그쵸? C 2개에 H 6개에 O 몇 개? 1개. 자,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분자식 구하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질량 조성 백분율 살펴봤는데, 이 질량 조성 백분율 우리가 이제 자료로부터 얻은 식은 어떤 식이었나요, 여러분? 그쵸? 항상 실험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식인 이 분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실험식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실험식뿐만 아니라 주어져 있는 화합물에 대한 대략적인 몰 질량 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험식과 모을 질량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화합물의 무엇을 분자식을 구할 수 있고 항상 그 모을 질량은 주어져 있는 실험식에 해당되는 실험식량의 항상 정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험식량을 구했는데 여러분이 막 24다. 근데 모을 질량이 만약에 48이다 하면 몇 배만큼 2배만큼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실험식을 분자식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서 이제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제 3.11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어떤 화합물 시료 중에 자, 질소가 몇 그램? 1.52g, 산소가 3.47g이 포함되어 있다. 이 화합물의 자, 몰 질량, 그죠? 원래 주어져 있던 그 화합물에 대한 몰 질량이 어느 정도 된다. 그죠? 90에서 95g 사이다. 자, 이 화합물에 자, 무엇을 그죠? 분자식과 정확한 몰 질량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 무엇을 구해봐야 될까요? 실험식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n의 이제 요 질량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몰수를 먼저 이제 찾아주셔야 됩니다. 몰수를 찾아야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n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52g을 뭘로 바꾸려면 어떤 환산인자 필요합니까? 그쵸? 14.01g의 질소분의 1몰의 질소. 요게 필요하죠. 자, 우리 1몰에 해당되는 몰 질량 14.0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자료죠? 그죠? 주기율표에 그 원자량이 14.01로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그램을 붙여주시게 되면 질소가 1몰 있었을 때에 대한 뭐가 됩니까? 몰 질량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한산인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램 약분해 주시면 질소의 몰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죠? 0.108몰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산소도 동일하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3.47g 있죠? 자, 요거를 몰로 바꾸기 위해서 환산인자 만들어 주시고 그램 약분하면 자, O의 몰수 얼마입니까? 0.217몰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실험식을 이제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 여기 보면 역시 N과 O의, 그러니까 그 몰수가, 그죠? 정수가 아니죠. 이걸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가장 작은 아래 첨자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그쵸. 0.108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NO2가 되는 겁니다. NO2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 뭡니까? 그쵸. 실험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예제 3.11에서는 분자식을 원하는 거니까 이 실험식을 여러분이 분자식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려면 몰 질량이 몇 배 차이 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이 화합물의 몰 질량은 90에서 95g 사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실험식이 가지고 있는 몰 질량 여러분이 먼저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N 값은 얼마입니까? 14.01g. 자, O는 16.00g인데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플러스 해주시면 이 실험식에 대한 몰 질량은 얼마다? 46.01g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고요. 자, 이 값이랑 그 무엇을 비교해야 될까요? 그쵸? 주어져 있는 화합물의 몰 질량 90에서 95g 사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B를 계산해 봐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해 보면 몇 배 차이 납니까? 2배가 차이 나죠? 2배가 차이 난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분자식을 그만큼 줄여줬다. 몇 배만큼? 2배만큼 줄여줬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험식을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이제 분자식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몰 질량 B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를 구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만약에 분자식이 있으면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분자식을 약분하면 실험식이 되기 때문에 요걸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 실험식을 분자식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몇 배만큼 약분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식을 분자식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실험식을 분자식으로 바꾸려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이 실험식과 분자식 사이에 몰 질량 사이가 몇 배만큼 차이 나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실험식을 분자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2배만큼 차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죠? 주어져 있는 실험식을 2배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분자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서 이제 이어서 분자식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 몰 질량이 실험식량의 이제 약 2배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은 실험식에서 전체적으로 몇 배, 그죠? 2배를 해주시게 되면 분자식이 얻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2배는 어떻게 표기해야 될까요? 그쵸? NO2의 전체적으로 2배.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N은 몇 개? 그쵸? 2개. 자, O는 4개. 즉 N 2몰에 O 4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분자식은 어떻게 된다? 그죠? N2 O4가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확한 값을 이제 찾아줘야 되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정확히 2배가 되는 거니까 아까 이제 실험식량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46.01g이 나오죠. 자, 요거는 뭐 보고 찾아야 됩니까? 그쵸? 주기율표를 보고 찾아주시면 되죠. N값이랑 O값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다 더해주시면 46.01g이 나오는데 이거에 정확하게 몇 배? 2배가 되는 거니까 그 값은 얼마가 된다? 그죠? 92.02g이 된다라고 하는 값이 최종적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3.7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학 반응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볼 건데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하나 이상의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그 화학 반응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화학 기호를 써서 나타낸 식을 바로 화학 반응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물과 이제 생성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반응물은 화학 반응에서의 이제 출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생성물은 화학 반응의 결과로 얻어진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반드시 반응물은 왼쪽에 여러분 써주시면 되고, 생성물은 오른쪽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보면 결론적으로 물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수소기체가 공기 중에서 이제 연소가 되면 물을 얻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반응식으로 써주게 되면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쵸? H2, 자, O2, 자, 반응해서 H2O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H2와 O2는 바로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반응물이 되면서 왼쪽에 여러분 써주시면 되고 H2O는 생성물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플러스 기호는 어떤 의미냐면 즉 더하기 기호는 함께 반응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함께 반응한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는 반응 결과 생성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반응식이 의미하는 것은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반응해서 자, 무엇을 그죠? 물을 얻게 된다. 물이 생성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가 반응해서 물이 얻어지는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이제 반응식에 자, H2가 있었었죠? 근데 앞에 개수가 무엇이었나요? 1이었죠. 1은 쓰지 않죠? 그리고 O2 앞에도 개수가 얼마였습니까? 1이었고요. 그리고 H2O 앞에도 개수가 1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반응식은 지금 현재 완벽한 반응식이 아닙니다. 아직 불완전한 반응식을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반응식을 쓸 때는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질량 보존을 만족하려면 결론적으로 반응 전에 원자의 수와 반응 후에 원자의 수가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해야 결론적으로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존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비교해 보면 자, 왼쪽에 수소 2개, 오른쪽에 수소 2개. 맞아요? 근데 왼쪽에 O는 2개, 오른쪽에 O는 몇 개입니까? 1개 있기 때문에 지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사용해서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그쵸? 여러분, O의 개수가 지금 왼쪽에는 2개고 오른쪽에는 1개니까 역시 이제 2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자, 2를 붙일 때 어디에 붙여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밑에다 붙일까요? 이렇게 2?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자, 왜 안 되냐면 여러분, O 밑에 2를 붙여버리면 이거는 전혀 다른 물질이 이제 얻어지게 된 거예요. 그죠? H2O가 아니라 H2O2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좌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즉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출 때는 아래 첨자는 여러분이 숫자를 조절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반드시 어느 부분, 그쵸? 여기 앞쪽에 요 개수 부분을 여러분이 조절하셔서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맞출게요. 자, 그럼 O를 2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H2 앞에 2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H는 몇 개가 됩니까? 그죠?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O는 2개가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O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2개로 맞춰졌는데 지금 H의 개수가 안 맞잖아요. 뒤에는 4개인데 앞에는 2개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개수를 이제 4개로 맞춰주셔야 되죠? 맞춰주시려면 여기 H2에 있는 이 2를 여러분이 숫자 4로 바꾸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물질이 되니까. 그래서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개수 2를 붙여서 좌우의 균형을 반드시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추면 결론적으로 좌측과 우측의 수소와 산소의 개수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맞추어진 그런 결과가 얻어졌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균형 맞추어진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우리 공간 체험 모형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우리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2죠. H가 혼자 있으면 원자가 되지만 이렇게 2개가 있으면 분자가 돼요. 그래서 수소 분자라는 표현을 썼고 이 수소 분자가 몇 개? 앞에 개수 2죠? 2개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O도 1개 있는 것이 아니라 2개죠. 산소 분자. 앞에 개수가 1이죠. 산소 분자 1개. 즉 수소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1개가 만나면 H2O 그죠? 물 분자가 몇 개? 2개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표 3.1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완성한 이 화학 반응식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같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H2 앞에 개수 2예요. 이건 어떤 의미죠? 그쵸. 수소 분자가 2개 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수소 분자가 몇 몰 있다. 2몰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O2 앞에 1이죠. 즉 산소 분자 1개 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1몰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H2 앞에 이제 2가 있죠. 2분자 있다. 그리고 2몰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질량이 보존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H2니까 2.02 되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04g. 여기다가 O2니까 O 한 개가 16.00이죠? 이게 두 개 있으니까 32.00이 되면서 이 H2랑 O2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6.04g이 되죠. 그 다음에 우측도 보시면 H2O,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H와 O 가지고 오셔서 다 더해주시면 18.02g이 되고 앞에 개수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36.04g이 됩니다. 즉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이 동일하죠. 즉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했기 때문에 위에 소개된 화학 반응식은 균형이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개수 맞추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화학 반응식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왼쪽에는 무엇을 쓴다고 했죠? 반응물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 반응물과 이제 생성물 각각에 대한 이제 물리적 상태 있죠. 그 물리적 상태를 같이 이제 표시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 상태를 나타내주면 어떨까요? 그렇죠?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물리적 상태 이제 세 가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자, 만약에 반응물이 기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G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자, 액체인 경우에는 L, 그리고 고체인 경우는 S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AQ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AQ는 수용액, 그러니까 물에 이제 녹아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AQ를 우리가 식에서 표시해서 쓰면 수용액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수 맞추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의 균형을 맞추어 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균형을 맞추느냐? 자, 1번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자,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을 확인해서 정확한 화학식을 반응식의 왼쪽과 오른쪽에 적는다. 즉 반응물은 왼쪽에 쓰고 생성물은 오른쪽에 쓴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반응식 양쪽에 있는 각 원소의 원자 수가 같아지도록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로 자, 어떻게 그죠? 개수를 맞춘다. 단, 자, 요거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이 좌우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화학식의 아래 첨자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화학식의 아래 첨자는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화학식 앞에 있는 개수를 여러분이 이용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반응식의 양쪽에 어떻게 하라? 그죠? 균형을 맞출 때 처음 하셔야 될 게 반응식의 양쪽에 각각 한 번씩 나타난 원소를 포함하는 화학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같은 수의 원자를 가질 수 있도록 자, 무엇을 이용해서 그죠? 개수를 이용해서 균형을 맞추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균형 맞출 때 양쪽을 보고 각각 한 번씩 나타나는 원소를 출발점으로 해서 맞추되 어떻게 그죠? 앞에 개수를 이용해서 균형을 맞추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해 양쪽에서 원자의 개수가 같도록 역시 개수를 이용하여 균형을 맞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응식의 양쪽에 있는 같은 수의 각각 원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어떻게 하라? 점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균형 맞추고 나서 좌우의 개수가 맞는지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여러분,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셔도 돼요. 근데 이거 외에 또 이제 다른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프로페인이 있어요. 자, 이 프로페인이 연소를 했어요. 자, 그럼 O2가 필요하겠죠? 연소를 해서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자, 이렇게 물을 얻었어요. 자, 물을 얻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고 나니까 좌우의 개수가 동일한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C가 몇 개입니까? 왼쪽에 3개, 자, 오른쪽에 하나.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수소 왼쪽에 8개, 오른쪽에 2개. 맞지 않죠? 그 다음 O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맞습니까? CO2에 2개 있고 H2에 1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앞에 일단 이제 개수가 뭐가 오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A, B, C, D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응식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원소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적어봅니다. 자, 뭐 있습니까? C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H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O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양쪽이 다 동일한 개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C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C는 자, 여기서 여러분 찾아오시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3A 맞습니까? 자,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C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소 해볼까요? 좌변에 수소. 자, 여기 A에 H 8개니까 A 곱하기 8 해주셔야 수소 원자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8A. 자, 그리고 2D. 맞습니까? 그 다음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2B. 맞나요? 여기 O가 원래 2개 있고 앞에 개수 B가 있으니까 B 곱하기 이만큼 산소 원자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2B. 자,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C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식은 3개인데 방정식은 3개인데 미지수가 4개죠.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임의로 자, A를 1로 두겠습니다. 자, A를 1로. 자, A를 1로 두면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3이 되고 자, C가 3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 D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맞나요? 8A는 2D니까 자, A가 앞에서 1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D도 구할 수 있죠. 그럼 A도 구하고 C도 구하고 D도 구했어요. 자,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B 5가 되겠죠? 5. 자, 그러면 A, B, C, D 다 구했어요. 자, A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1이 들어가면 되는데 1은 생략하죠. 자, 그래서 따로 쓰실 필요 없고 자, B는 얼마입니까? 5. 자, 그 다음에 C는 3. 자, D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균형 맞춰진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여러분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자, C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C 좌측에 3개. 자, 우측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 C1이 아래 참지에 원래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1 하면 3개 되는 거 맞아요? 자, C 좌측, 우측 동일하죠? 그럼 수소 확인해 볼까요? 자, 왼쪽에 8개. 자, 오른쪽에. 그죠? 4 곱하기 2 하면 8개. 맞습니까? 그럼 산소도 역시 동일하게 맞춰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다 맞춰지면 결론적으로 이 식이 어떤 식이 된다? 균형 맞추어진 화학 반응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물리적 상태 정확히 표시해 준다면 자, 여기다가 G 자, 그리고 O2도 G CO2도 G 그 다음에 물은 액체니까 리퀴드 L 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